단식의 효과 물음표가 붙었어요. 같이 볼까요? 장동혁 단식 닷새째. 어제가 닷새고 오늘 이제 엿새째죠. 강성보수 결집. 한동훈 제명 강행할 게 좀 유력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로써 단식 이제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주변에서는 바이탈 사인이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지금 정말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좀 뭔가 좀 하나둘 좀 신호가 좀 안 좋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제목에 나오죠. 강성 보수는 결집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단식 5일째입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거. 네. 지금 황교안 대표도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지자인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막 큰절을 하기도 하고 막 품행에서 우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일단 요거부터 좀 여쭤보죠. 신현영 의원님. 또 의사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어제 저 상황은 닷새째인 건데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AI한테.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어지럽지만 단식을 하면 언제가 가장 힘든 거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로 물어봤는데 5일차쯤이면 이미 사실 고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초반에 한 2, 3일째에도 고비가 올 수가 있고요. 2, 3일째.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 섭취, 네. 칼로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 몸의 근육이나 지방으로 에너지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운도 없고 혈압과 혈당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몸에 이제 상호 보완 작용으로 네. 그래도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의 그런 기전들이 반대급부로 올라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하루하루가 사실은 2, 3일부터 해서 4일, 5일, 일주일 되면 정말 더 기운이 없어집니다. 아직까지 장동혁 당대표는 앉아 있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눈 뜨고 응대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하루가 가면 이제 앉아 있을 힘도 없어요. 그리고 누워 있어야 되고요. 눈도 뜨기 힘들기 때문에 눈도 감고 있고 네. 반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 이제 의식 소실까지 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본인이 만성질환자거나 뭐 당뇨 환자나 네. 고혈압 환자면 더 힘들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견디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곡기를 끊고 있는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와갖고 쓴소리를 하거나 비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예전에 필리버스터에서 24시간 동안 버티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 3일만 지나면 이미 사실상 이 곡기를 끊으면은 몸에 이 무리가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약간 정신력으로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주 뭐 막 나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하지만 일단 괜히 힘들어하는 게 좀 눈으로도 보이긴 보입니다. 굉장히 약간 눈도 좀 떼꾼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이게 이런 상황 자체가 오히려 지금 약간 플러스 효과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밑줄 좀 같이 볼까요? 네. 이달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108만 3천여 명으로 집계돼서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유이동 의원님, 예. 단식의 효과입니까? 저게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께 시기적인 거다. 예,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지금 뭐 단식을 시작한 지 5, 6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네. 사이에 저렇게 갑자기 숫자가 는다는 것은 뭐 이렇게 증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당대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단식을 한다는 것은 당원들을 내부적으로 결속시키는 데는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제 다녀왔었는데요. 네. 하루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보기에도. 네. 그리고 뭐 예전에 다른 분들 단식할 때 보면 뭐 단식장에서 모두 드시고 뭐 비공개로 하고 출퇴근 단식도 하시고 뭐 이러셨는데 그러면서 20 며칠도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공개된 자리에서 물만 이렇게 드시니까 네. 제가 뭐 의학적 상식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봐도 이렇게 눈을 뜨고 몸을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행동이 좀 느려요. 약간.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지금 몸이 힘든 상태에서 꾸역꾸역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사실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은 뭐 지방선거가 좀 다가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당원이 또 살짝 또 느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좀 효과가 좀 같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0만이 넘어섰다라는 소리. 여기에 더해서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죠.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입니다. 일단 지금 보면 대구 경북 저는 1월 둘째 주 한 주 전에는 45.3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60.6으로 15.3%포인트가 훅 올랐습니다. 부울경은 비슷비슷하게 지금 갔죠. 하지만 18세에서 29세, 지금 20대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를 하는 요 연령대, 20대 연령대는 35.6에서 48.3까지 뛰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33.5에서 37로 3.5%포인트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또 하나 보여드렸었어요. 그게 뭐냐? 갤럽 조사였습니다. 갤럽 조사 같이 보시죠. 갤럽 조사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 떨어졌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보스톱 하신 TK가 51에서 42로 떨어지고 이 부울경도 35에서 26으로 떨어지고 지금 70대 이상 연령으로 봤을 때 보스톱밭이라고 볼 수 있는 70대 이상도 40에 34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단식 들어가기 전이죠. 13, 14, 15일 조사가 이랬었는데 어제 나온 이 리얼미터 조사는 15, 16, 17, 15, 16인가요? 15, 16일 양일간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식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어쨌거나 올라간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현영 의원님. 지금 장 대표 단식이 수치로 봤을 때는 국힘 지지율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 대표 단식 요구의 명분은 쌍특검인 거거든요. 통일교육 특검, 공천원금 특검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한 건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지율이 TK 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젊은 층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지지층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그런 지지가 결집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이런 단식이 시작될 때만 해도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 당내 그래서 분열, 갈등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할 만한 요인들은 별로 국민의힘에서 보이지 않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림 화면에서처럼 엄청난 꽃다발이 오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의 내부 결집과 강화 이런 사인들이 하루하루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결국에는 대외 대여 투쟁보다는 내부에서의 본인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결제의 목적이 더 큰 것이고 그게 일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강성, 보수로 대변되는 지역이나 아니면은 그런 연령대에서 조금 더 지지율이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반면에 민주당에서의 최근의 이슈들은 김병기 의원의 문제 그리고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일부에서는 실망을 계속 가져다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변화에 그런 반영될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올라간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건 아니지 않느냐. 포인트 원래 지지했었던 층이 더 많이 지지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상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지금 뭔가 안 좋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겹쳐져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 자체가 결론적으로 아까 국민일보 다시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장 대표는 한동훈 제명을 강행하는 게 좀 유력한 흐름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유이동 의원님. 지금 국민들과 특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부분이 이 당내 갈등 요소가 크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봤지만요.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최고위에서 제명을 하기 전까지의 네. 조사였고요. 근데 제명 결정을 유보를 하면서 또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단식의 효과로 인해서 결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한간에서는 뭐 부족하지 않다 뭐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한동훈 대표도 사과, 유감의 뜻을 충분히 표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지면서 이제 당이 좀 당내 갈등을 좀 접고 대여 투쟁에 길에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마음도 함께 모여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시기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저는 조금 시기가 조금 앞섰으면 어땠을까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그 시기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단식을 시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명분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파괴력을 가지려면 당내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당내 분란을 극복하고 하나로 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타이밍이 빨랐더라면 더 좋았겠다. 지금의 이런 상황들 일단 결집의 효과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인 건데 본인도 지금 단식 4일차, 단식 5일차 연일 꽃을 얘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꽃 앞에 놓인 게 뭐냐? 동서화합이라는 바로 이 글귀입니다. 동서화합. 근데 선역서가 아니죠. 선역서가 아니라 용서할 서예요. 그래서 이거 한동훈 전 대표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려던 찰나에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기는 변화의 첫걸음은 동서화합입니다. 평생 간직할 만한 딱 한 가지 가르침이 있다면 공자께서는 망설임 없이 서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서는 같을 여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공감은 그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입니다. 장동혁의 동과 장동혁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는 서와 함께 동서화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지금 조광한 최고위원의 설명은 이거예요. 용서할 서로 보지 말고 지금 요 두 개로 좀 나눠 좀 봐라. 용서할 서란 요 글자 자체가 같을 여자의 마음심이다. 장동혁 대표랑 같은 마음으로 좀 지지를 해주세요. 성원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유이동 의원님. 네. 진짜 한동훈 전 대표한테 보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건지 장 대표 뜻은 그 뜻인데 주변에서 또 이게 사실 이 뜻입니다. 라고 또 다르게 말리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네.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조광한 최고께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맥락을 살펴보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또 정당이라는 것이 마음 같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작업이고 그 중심에는 당대표가 있으니까 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최대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지금 조광한 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이죠. 근데 조광한 최고가 어제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난과 비판의 말을 또 최고위에서 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정말 만날 수 없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